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만에 최대 물량이 풀렸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2519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월세 17만원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임대주택, 마침 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라고 부르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라는 공고를 2020년 5월 28일 날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 중에 고덕강일지구 조감도인데요. 정말 세련된 최신식 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이 뭔지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이번에 공급되는 2519세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 영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공급 현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에서 총 4개 단지고요. 4, 6, 7, 9단지, 그리고 위례신도시 3블럭 560가구, 이렇게 총 합쳐서 2519가구가 이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면적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쓰게 되는 면적이 9평인 거고요. 그 다음에 12평, 15평 정도 되는 게 고덕강일지구에서 나오고, 위례지구에서는 조금 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39짜리랑 이 5구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4평, 뭐 25평 이런 아파트보다는 좀 더 작게 숫자가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같은 평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5구짜리는 저희가 아는 25평짜리 아파트랑 같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급되는 고덕강일지구랑 위례지구의 위치가 도대체 어딜까요? 먼저 고덕강일지구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서울시고요. 올림픽대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 이 강일IC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오른쪽은 미사신도시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신도시로 새로 공급됐던 하남의 미사신도시를 접하고 있고요. 이 밑으로는 강일 리버파크라는 아파트 단지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상일동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뭐 인근에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초등학교도 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따로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강남 수요를 대체한다고 나온 위례지구고요. 이번에 나오는 이 위례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처에 장지역도 있고 또 인근에 거여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급되는 이 두 개 지구는 굉장히 우수한 위치에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 지구에 제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좀 찾아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고덕강일지구가 뭐 한 8억 정도 되고요.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다 넘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이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작은 평수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주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저희는 도대체 얼마를 주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임대 금액을 좀 먼저 알아보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덕강일지구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9짜리, 39짜리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29짜리가 9평이고 여기가 12평 이렇게 됩니다. 요게 15평 여기 써놓을게요. 18평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 기준 임대 조건이고요. 요게 보증금이 1,700, 월 임대료가 17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3구, 그러니까 12평짜리는 3,300만원, 보증금 3,300, 월 임대료 2,400 이렇게 되고, 고덕강일지구 6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1,700에 16만원, 그 다음에 3,300에 23만원, 그 다음에 조금 큰 거는 5,000에 30만원이죠. 이렇게까지 가고, 자,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구짜리는 3,900에 24만원. 여기가 조금 더 비싸네요. 고덕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이 5구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7,000에 36만원 정도 되네요. 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덕강일지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1,700에 7만원, 3,300에 23만원, 4,900에 30만원 있고, 9단지 같은 경우에는 1,600에 16만원, 3,200에 22만원, 4,900에 3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이 뭐 비싸다고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민임대의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뭐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깎아달라,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보증금을 더 낼게 내가. 그래서 보증금을 예를 들면 2천만원까지 올릴게. 대신에 임대료 깎아줘.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목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목돈 좀 깎아줘. 이거 깎아줘. 대신 월세 조금 더 낼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서 이런 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냐? 자,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2020년 5월 28일이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주지 조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세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됩니다. 자, 무주택으로 계신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보유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로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 없이 조금 기타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시면서 기타 요건까지 측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국민임대주택에 모집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총 1번 현 기준일, 2번 거주지, 3번 무주택 여부, 4번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신청의 자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자격 중에 날 기준일이랑 그 다음에 거주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소득이랑 자산일 텐데, 자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자, 근데 이 부채를 자산에서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채가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2억 5천만원인 거잖아요. 자, 이러면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게 되는 거죠. 부채가 감액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열애되면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자동차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 가액 조회하기 하면은 네이버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항상 소득 기준이잖아요. 이 소득 기준은 제가 입주자 선정 부분 바로 다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입주자 선정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것도 입주자 선정 기준이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작은 평수들 알려드릴게요. 작은 평수라고 하면은 전용 9평짜리, 12평짜리, 15평짜리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게 총 4단계를 기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50% 이하인 세대, 이 50% 이하인 거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가구원 수에 맞춰서 찾으셔서 해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적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입주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이게 안 되더라도 후순위로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분들까지는 후순위로 지원이 가능하고, 요거는 1번 소득에 대한 기준이고, 근데 만약에 이 안쪽으로 이거보다 적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경우에는 경쟁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또 따집니다. 뭐냐면 도덕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나 광진구,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1순위고요. 위례 3블럭 같은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나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에 사시는 분이 1순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로도 사람이 다 차지 않았으면 2순위까지 내려가겠죠? 2순위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거주지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 아까 5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주민등록증 표상으로 내가 어디 사는지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두 번째로 거주지역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경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겹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작은 평수는 이렇게 되고요. 조금 큰 평수들, 요번에 나오는 거는 위례지구밖에 없죠. 그래서 25평이라고 부르는 5구 타입인데, 요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액수 중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요 금액보다 작은 분들은 위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도 경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단계의 1순위는 주택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6회가 안 되시는 분들이 3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겹치는 분들이 계시면 미성년 자녀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도 불가능하면 이 별도 기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득 기준, 두 번째로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그 다음에 3자녀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 선정 기준,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 선정 기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별도 선정 기준이 뭐냐? 나이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신청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3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인, 2인, 1인에 따라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오래 거주하고 있냐, 만 19세 이후에 서울 연속 거주 기간 기준으로 해서 또 점수가 나오고요.
다음에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노부묘를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 점수 3점을 줍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추가 점수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접 그 납입 회차가 몇 회냐에 따라서 또 가산점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3점, 건설 근로자 공제하시는 분들에게 3점,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 3점. 이런 식으로 가점을 받아서 여기 있는 점수들을 쭉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반 공급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우선 공급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선 공급은 제가 다 설명드리면 영상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공급 대상자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노부모 부양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단기복무제대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또 다자녀 가구, 육아유공자 등,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영구인대 자격상실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한부모인 경우, 그 다음에 납북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등 범죄 피해자, 하독 근로자, 성폭력 피해자, 등록포로, 그 다음에 해외 거주 제외 동포, 이런 분들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지별로 각 우선 공급 대상자에 따른 몇 가구씩 배정이 돼 있어. 예를 들면 뭐 장애인에게 24가구가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독립유공자에게 뭐 30가구가 배정이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급자들은 그 안에서 경쟁을 하시게 된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본인이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뒤에 문의사항 알려드릴 텐데, 그쪽으로 꼭 문의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경쟁을 줄이고 국민임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입주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공급 대상자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청약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자, 공고일 기준으로 열흘 뒤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청약하실 수도 있고요. 방문 청약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고, 그 다음에 6월 14일부터 14일에는 방문 청약만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은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1순위, 선순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이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하셔야 되고, 이 후순위인 분들이 17일날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일정 까먹지 마시고 요거 잘 해가지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서류 심사를 발표는 6월 26일날 금요일 15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도 되고, 또 ARS로 서류 심사 대상자 조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서류 심사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은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문자로 알려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출하시면 그거를 쭉 한 3달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2020년 11월 6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게시판에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ARS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은 2020년 11월 18일 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쭉 향후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쭉 영상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문의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인터넷, 여기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직접 주소창에다가 www.i-sh.co.kr 들어가셔도 문의사항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건 콜센터겠죠. 1600에 3456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분은 꼭 물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영상 돌려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주위에 조금 이제 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안정적인 삶을 조금 영위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어떠실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추천 영상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